안녕하세요, 동동행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너무나 안 좋았죠.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가 3%, 코스닥이 2.84%.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최소한 이렇게 좀 박스권을 좀 지지해 주겠거니라고 좀 저는 좀 나름 생각했는데, 이게 트럼프 욕심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진짜. 뭐 양보라는 걸 할 줄 모르고 정말 배짱으로 두둑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2130포인트를 못 지키고 지금 이렇게 뚫린 상태로 오늘 끝나버렸어요. 사실은 오늘 좀 이렇게 지지하고요. 내일 좀 상태가 안 좋게 협상이 된다면은 조금 더 눌렀다가 그 다음에 V자로 반등이 빵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도 많이 빠졌는데 이것도 뭐 지금 올 내일 하고 있어요. 지금 곧 뚫릴 것 같습니다. 지금 713포인트 정도가 지금 현재 좀 지지해 줘야 될 구간이긴 한데, 기술적인 그런 문제는, 기술적인 어떤 그런 차트의 어떤 분석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무의미한 것 같아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개인만 이렇게 열심히 사고요. 특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투매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이 투매가 오늘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좀 아쉬운 게 지금 미국 야간 선물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우존스 야간 선물 지금 0.74, 나스닥 0.88, 그다음 S&P 마이너스 0.75, 게다가 저기 이 S&P 500 저 빅스 지수, 그러니까 이게 공포 지수죠. 이게 최근에 20% 가까이 올랐다가 15% 정도 떨어지면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조금 더 지금 더 올라서 보통 이게 한 13포인트, 14포인트면 정신 좀 괜찮은 어떤 구간인데, 지금은 굉장히 높은 구간인데 20이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이성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사실 이성을 잃고 막 이렇게 투매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한번 하락장이 시작되면 계속해서 이제 하락이 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왜 미국 주식을 같이 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매일매일 보거든요. 게다가 지금 환율도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오늘 0.89 정도 올랐는데요. 보시면 이게 지금 급등주처럼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봉을 봐야지 대충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동안 환율은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서 있은 거죠. 우리가 늘 좀 익숙한 이 차트의 모양입니다. 기술적으로 자꾸 보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손이 이렇게 맞는데 어떡해요? 네. 손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데 어쩐단 말입니까? 네. 이때가 제가 이제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이제 환테크를 좀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여기를 돌파했죠. 돌파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아무리 못해도 지금은 뭐 한 이 정도는 찍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가 지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볼게요. 그냥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거의 막 12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많이 밀린 이유가, 첫 번째로 안 좋은 것만 다 오늘 다 모였어요. 자, 옵션 만기. 네, 두 번째, 환율.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미국 애들이, 외국인들이 달러로 들어올 때 손해죠. 오히려 좀 쌀 때 밑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팔고 나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환율 또 문제였고요. 이 환율이 왜 또 문제였냐면, 그 우리 정은 씨가 미사일 쏘잖아요.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보시면은 달러가 또 강하기 때문이죠. 달러 강세.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때문에 환율도 올라가게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지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게다가 또 아까도 보셨다시피
어, 더 선물이 많이 빠졌어요. 외인들이 선물을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데 큰 금액이 빠져나가면서 어, 그런 문제를 좀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게 전문적으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실제로 실전으로 몸을 이제 부딪히면서 배우다 보니까 익히다 보니까 이제 아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겁니다. 지금 게다가 지금 네 번째로 미국 야간 선물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공포지수, 빅스 지수도 지금 또 올랐어요. 네. 그리고 게다가 또 미국 3대 지수가요. 지금 고점이에요. 투봉우리, 쓰리봉우리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휘둘릴 수밖에 없는 자리죠. 만약에 돌파를 하더라도 휘둘리고요. 만약에 돌파를 못하게 되면 다시 훅 꺼지는 어떤 그런 자리입니다. 다시 이렇게 돌린 한이 있더라도 훅 꺼지는 자리죠. 게다가 또 이제 일곱 번째 이제 끝판왕이죠. 미중 무역 갈등. 네. 이 문제점 때문에 또다시 이제 이 전 세계가 이제 변동성에 빠지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 전 사실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많은 매스컴이나 그리고 많이 자타 안다고 이렇게 좀 자부하시는 분들은 중국은 지금 거의 뭐 그로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미국은 지금 보시면은 뭐 실업률도 지금 이 반세기 동안 최고 지금 실업률 낮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이렇게 눌렸지만 다시 한번 어,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전 고점까지 다시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강한 어떤 경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요거를 좀 믿으면서 중국을 조금 더 이제 압박을 하기 위한 어떤 카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둘 간에 서로 삐지면 삐쳐가지고 서로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이미 그 북미 대화의 어떤 북미 대화에서 서로 삐치면서 서로 얼굴을 안 보고 갈라서는 거를 봤기 때문에 지금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중국이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가 지금 그 돌발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변동성 강한 친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미국 저기 지수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지수 0.88%로 지금 안 좋고요. 0.8886%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네. 나스닥 어제는 조금 괜찮았지만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네. 이렇게 깊은 꼴짝을 만들었었는데 다시 올라섰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맞고 지금 살짝 누른 상태거든요. 네. 이게 지금 두 번째 만약에 봉우리가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한번 더 눌리겠죠.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통해 가지고 이게 다시 한번 더 눌리게 된다면은 근데 사실 이게 눌린다는 거 미국 주식에서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은 눌린다고 해도 우상향이다. 네, 우상향을 저는 전제로 합니다. 미국 주식은. 그리고 미국 주식은 밑으로 떨어진다 한들 흔들림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뭐 우주 최강이죠. 얘들이 이렇게 무너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 어 충분히 지금 조정을 찢었지만 문제는 그거죠. 조정 이후에 차근차근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스닥이 그러면 다우존스도 마찬가지. 다우존스는 지금 3천봉이거든요. 3천봉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미 맞고 지금 주봉입니다. 이미 지금 맞고 지금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추세예요. 지금 탄력 더 받으면 미국 중국 간의 무역이 만약 결렬된다면은 더 떨어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상향을 하되 미국은 우상향을 하되 차익 실현의 어떤 욕망이 강한 거죠. 이 친구들. 언젠간 올라갔는데 중간중간에 수익을 내야 되죠.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어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사야 되죠. 여기서 사는 것보다 여기 사는 게 더 싸고 3에서 사는 것보다 2가 더 싸고 2보다는 1이 더 싸요. 그러면 팔면 안 되죠. 정말 무조건 팔면 안 돼요. 그냥 지금 1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100까지 계속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빌미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정을 줘서
팔고 다시 좀 싼 가게 사고 다시 또 올렸다가 다시 한번 팔고 눌렀다가 다시 또 사서 또 올리고 이게 바로 어떤 미국 시장의 어떤 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4년 정도에서 한 5년 정도 미국 주식을 좀 제가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매매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성을 잃은 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지금 이성을 잃은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제는 약세장으로 좀 돌아설 수도 있는, 당분간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3%가 그냥 이렇게 뭐 재미로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죠. 지금 다시 잡아줘야 될 자리가 이제 최소한 이제 이런 자리거든요. 여기까지 떨어지냐 이제 그건데 만약에 그제 미국하고 중국 간에 마찰 안 좋으면은 이미 이제 선반영 됐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좀 더 누를 수 있겠죠. 좀 더 누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이제 막 투매도 나와야 되고 또 그래야지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환율의 어떤 그런 문제점 외인들의 들어오기 좀 꺼린 어떤 그런 환경들 이런 것도 빨리 배제가 빨리 그 깨끗이 정리가 돼야지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차트상 기술적으로 그리고 실적도 그렇고 바닥에서 이제 우상향 돌리는 애들 중에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거 괜찮네, 저거 괜찮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친구들 대부분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오늘은 다 그냥 다 빠진 날이니까. 어제 말했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어디냐? 네. 오늘 간신히 뭐 이렇게 잡아주고 있죠. 왜냐하면 그나마 이럴 때는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낫긴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돌파해가지고 지금 올랐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안전빵 매매를 선호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급하게 오른 친구들은 조금 눌렀다가 가는 거를 좀 기다리자. 왜냐? 올랐다가 퐁당 두 번 정도는 만들어서 이 바닥에서 사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게 180분봉을 좀 이용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방금 돌린 거지만 실제로 이전에 돌렸을 때를 한번 볼게요. 네. 주식 리딩 받으라고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저한테. 그래서 좀 슬픕니다. 리딩 받을 돈이 없어서 슬픈 거예요. 리딩 받을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지금 이게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다가 지금은 이제 떨어지는 게 멈추고 이제 저점을 높이고 있죠. 대형주 어떤 모습이죠. 저점을 이렇게 높이고 있죠. 뭐 대충 뭐 이렇게 해도 어떻게든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거는 맞죠? 네. 저점을 높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디 사야 되냐 했을 때 저점을 여기를 돌파하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을 때 그때 보조 지표를 좀 이용해라라는 이야기를 좀 제가 간혹 좀 했었죠. CCI만 가지고 보면 안 되는데 RSI 어디 갔냐? 꼭 중요한 시간에 RSI가 날아간 것 같아요. 잠깐만. 이게 대신증권이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날아가네요. RSI 네 이렇게 합체를 해가지고 좀 급작한 급작한 우상향 말고요. 이제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때 있잖아요. 여긴가요? 좀 더 봐야 되네. 그죠? 네, 바로 여기입니다. 네. 계속 이런 모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180분봉으로. 근데 갑자기 밑으로 깨지지 않고 저점을 이렇게 올려준단 말이에요. 올려주면서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매수의 자리를 잘 찾는 거죠. 네, CCI하고 RSI. 자, 포인트를 잡고 최대한 과매도 구간 그런 데를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이 추세선만 하나, 둘, 세 개 정도만 되면 추세선을 연결할 수 있죠. 근데 거기 맞춰가지고 이 RSI와 그 다음에 CCI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RSI가 좀 보기가 좀 편할 것 같네요. 지금 대형주일 때는 180분봉을 좀 보자. 네, 이런 제가 오키나와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오키나와 기법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 톡방의 분들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고, 그리고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이제 돌파해 놨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돌파를 했는데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지금 800 맞나요? 85억인가요?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여기죠? 85억밖에 안 되네요. 네. 어쨌든 이 친구는 이제 여기서 돌파가 나온 거죠. 네. 네. 이 세 개의 선을 연결하니까 자, 이런 저항선이 나오는데 여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계속 5일선 타고 잡고 있죠. 네. 이거를 뭐 이렇게 따라잡는 분도 있어요. 저도 요즘 그 단타를 지금 연구 중입니다. 공부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하면은 저도 이거를 좀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는데 저는 뭐 그래요. 이게 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어떤 그런 매매를 좀 하시는 거를 좀 저는 추천을 합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러니까 급등 급락 막 하는 거 진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잡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막 끼워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전 저점 한 중간선, 자, 장대 양봉의 중간선 정도까지는 일단은 잡아주는 그런 애를 찾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자, 여기 다시 한번 터치가 되면 아래 꼬리라도 잡아서 5일선 아래에서는 잡아가지고 또 위에까지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장중에 좀 그게 별로 저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다만 얘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다 진정되고 난 뒤에 다시 퐁당 할 때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도 사실은 충분히 돌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쵸, 이렇게 됐죠. 오히려 여기 상단선을 돌파하고 난 뒤에 이렇게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저한테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지난주에 기관과 그 다음에 외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강하게 좀 올라가는 애가 있었거든요. 제이 콘텐트리. 오늘 좀 강하게 좀 올라왔었죠. 아래 꼬리도 많이 주고 올라왔는데 좀 이런 게 오히려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바닥이거든요, 얘도. 네, 이게 주봉입니다. 자, 주봉인데 자, 그동안 여기 상단 맞으면 떨어진 자리고요. 하단을 맞으면은 상승한 자리. 이런 추세를 만들어 왔는데 자, 요렇게 떨어지고 한 뒤에 돌파할 때가 사야 되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지고 난 뒤에 돌파하는 자리가 좀 이렇게 휘둘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 네, 이런 자리였고요. 자, 지금 이번엔 어떻게 했냐면요, 한번 훅 떨어지고 난 뒤에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아래로 깨지면 좀 골치가 아프지만 만약 위로 돌파하게 되면 최소한 여기 뭐 이쪽 상단 고점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거래량이 좀 강하게 동반됐습니다.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345억 정도 뻥 터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지금 이 자리를 지금 잡아주고 있어요. 대충 지금 이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데 이 자리가 돌파되면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현재 있어 보입니다.
자, 수급이 좀 어떤가요? 수급이 좀 우리가 좀 눈에 보일 만큼 좋은 거. 이게 지금 살짝 우상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살짝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게 매집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래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네, 저의 어떤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원래는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매집을 좀 클리어하게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상향을 3개월 정도 혹은 길게는 한 6개월 정도까지 할 때 외국인이 뭔가 꾸준히 계속 이렇게 산다든지 개인은 계속 꾸준히 판다든지 자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좀 저한테는 어, 괜찮은 종목을 찾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외국인이 이렇게 조금씩 사고 있고 기관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자체가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개인들이 훅 꺼지는 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관도 많이 사고 외국인도 많이 사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아까 그 주봉상에서 봤었지만 지금 밑에 하단 찍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얘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거죠. 자, 실적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거 한번 볼게요. 컨센서스가 나와 있죠. 보시면은 2016, 17, 18 계속해서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뭐 그렇게 막 빠졌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자 300억 그 다음에 500억, 600억, 700억 영업이익이 이렇게 계속 좋아진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바닥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게 만드네요. 그쵸? 저만의 생각인가요?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지금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전보다 지금이 더 좋고요. 조금보다 그 다음이 더 좋고 그 다음이 더 좋고 점점 더 실적이 좋아진다면 이게 지금 퐁당퐁당 하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는 게 맞겠죠. 우상향하는 게 맞겠죠. 지금은 여기 있으니까 이쯤에 있으니까 여기 상단 정도 터치를 못할지언정 상단 정도까지는 갈지 않겠나.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뭐 오를 때 얘는 빵빵 이렇게 강하게 빵빵 이렇게 올랐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올 여름이 왔는데 그 배럴 있잖아요. 배럴. 어제 제가 개나 소나 다 배럴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내렸어요. 오늘 깨졌단 말이에요. 좀 아쉽습니다. 뭐 제가 맞추고 제가 막 이렇게 내일 일어날 일을 제가 맞추고 그러지 못하죠. 그 가지고 너는 잘 못하네, 못 맞추네 그게 아니고요. 저 여러분 편입니다. 네, 여러분 저를 적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네, 우린 같은 개미끼는 서로 도와야 된다랑 항상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우리는 뭐 그냥 그 어, 시장에 맞게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죠. 특히 이제 지수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매매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 이렇게 꺾였을 때는 내일도 한번 더 봐서 저는 오늘 좀 정리를 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을 조금 정리를 해서 현금화를 조금 시킨 상태인데 자, 요거를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위에 꼭다리도 지금 뭐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선이 깨지면은 일단은 우리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깨지면서 꾸준히 혹시나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기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에 사랑을 빠진다든지 제가 혹은 이 종목에 내가 어떻게 되겠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죠. 근데 어떻게 되겠지는 사실은 대응하고는 완전 정반대죠. 대응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전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설사 얘가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올리더라도 내일 다시 이렇게 올리더라도 이건 진정에 올린 거 아니죠. 왜냐하면 고점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렸다가 좀 제대로 된 걸 보고 이제 가자는 거예요.
자, 요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은 이 연두색 선이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연두색 선을 돌파 못하고 이번에 돌파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윗골이고요. 만약에 이게 깨지면은 제가 어제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깨지면 이게 다시 밑으로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고. 근데 이전 저점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나라는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냐? 뭐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알 수 없는데 보면 왠지 요 꼭다리들 지지와 저항이 됐던 요 자리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 자리 좀 오면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네. 전 배럴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제 실적 보여드렸죠. 실적 보여드렸는데 이게 돌파를 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점을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계속 여기서 사고 또 사고 하면 안 되죠. 도전 비즈온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볼게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몰라서 저한테 뭐라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짐작컨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단기간에 굉장히 지금 많이 단기간에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기술적인 분석도 절대 무시하지 말자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왜 설정과 삭제가 됐죠? 이렇게 퐁당 하는데 희한하게 이게 헤드 앤 숄더 모양이죠. 쓰리봉을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깨졌어요. 그 다음 다시 오르고 난 뒤에 다시 오르는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근데 저는 그랬어요. 아직 모른다. 알 수 없다. 지금은 매수의 자리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다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돌파하면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물었었어요, 댓글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가 돌파하는 거 확실히 보이고 난 뒤에 그때 사도 된다. 그때는 다시 추가를 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해서 그분 그때 추가 매수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뒤로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보셨겠죠? 보유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이만큼 고점에 올랐죠. 보통 이제 네 번째 시도에서는 뚫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게 5G 관련주고 굉장히 잘 올라가는 주 중에 하나죠. 보시면은 재무정보 필요 없고 컨센서스 나와 있죠. 아마 계속 좋아질 거예요, 이 친구는. 보시면은 자, 영업이익이 300억, 500억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PBR이 굉장히 높긴 해요.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2019, 20, 21년 계속 뭐 700억, 900억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5G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 5G에다가 이게 그 뭐죠? PCB라나 이거 뭐라 그러죠? 그 전기 그 기판 말하는 거죠.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이 기업이 정확하게 뭐 하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정말 예술입니다.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지금 예술이에요. 지금 두 자리 숫자가 이렇게 딱 이쁘게 나오고 있고요. 네. ROE도 예술이죠. 네. 이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얘는 하나, 둘, 셋 다시 눌렀다가 네 번째 돌파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게 또 하나 더 있죠. 유비쿼스 제가 지금은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유비쿼스 홀딩스는 뭐 이미 날아갔고요. 유비쿼스도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양에다가 지금 뭐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한 방, 두 방, 세 방, 그 다음에 그 도전 비전하고 똑같죠. 차트가 깨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돌파 나왔어요. 그리고 한 뒤에 한 번 더 네 번째 돌파 혹은 다섯 번째 돌파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5G가 최근에 지금 굉장히 강해요. 앞으로 더 강할 가능성이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좀 힘이 안 나죠. 그래서 그냥 이런 내용들 좀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 하다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지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가 그랬어요. 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손절하는 거는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손절하는 거.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좀 더 버텨야 되고, 만약에 내가 현금을 전부 다 몰빵을 했다면은 그거는 좀 처음부터 매매 방법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항상 현금은 보유를 한 장이 좋더라도 한 20% 이상은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같이 좀 미중 무역 그런 것들이 어떤 약간 그런 문제들이 앞에 산재해 있을 때는 아무래도 비중을 조금 현금을 조금 보유해 놓으면서 조금 관망하고, 이게 북미 회담에서 우리가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 전체 증시가 흔들릴 수 있는 미중 협상이잖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저는 좀 그 다행인 거는, 이 미중 무역의 문제는 이미 우리가 작년에 많이 휘둘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선한 어떤 악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눌리더라도, 그리고 지금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좀 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충분히 또 상승의 어떤 여력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단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좀 꾸준히 길게 좀 투자를 한다는 어떤 그런 마인드로 좀 싼 것들 위주로 이렇게 위에 고점에서 하지 마시고, 제가 늘 강조하죠. 그런 걸 좀 잘 보시고 좀 매매를 하시면서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동동향화였습니다.